저희 채널에 나와도 괜찮으신 거죠? 아, 영광이죠. 저희 LA에서 진짜 급 번개식으로 만난 에이든 그리고 안녕하세요. 신성현님. 네. Hey, what's good, LA 보이는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네, 오늘 이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이라고 하고요. 네. 그냥 자동차 좋아하는 차쟁이.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여기 지금 타고 계시는 자동차는? 그 아반떼를 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롤라도 있고 차가 여러 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 하면 몇 대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13개 손가락으로 못 세요. 꽤 있어요. 16대 그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언젠가 영상에 나오신 적 있으시죠? 네. 예전에 한번 출연했었죠. 기억나요. 네. 맞아요. 네.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성형으로 말하자면은 JDM 콜렉터로서 JDM을 콜렉트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형 JDM 뭐뭐 가지고 계시죠? 인테그라 타입 R, DC2죠.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시빅 타입 R, FK, 지금 S2 다운, 새로 나온 슈프라 있고 MK5 수프라. RX8도 샀잖아요. 아 맞다, RX 그런 지금 이게 차가 너무 많으면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도 까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에이드는 지금 저는 아반떼 N 타고 있습니다. 아반떼 N 타고 있고 아반떼 N이 지금 미국에서 가격이 3만 불대? 한 34,000불대. 3만 4천 불. 수동이 33,000에 시작했고 이제 DCT가 35,000.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럼 뭐 트랜스미션 가격 차이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네네. 네. 보험료가 그런데 좀 비싸다면서요? 네,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저는 지금 6개월에 1,600불을 내고 있어요. 원래 1,350불 정도 했는데 작년에 요번 연도에 250불 정도 그냥 확 올라버렸어요. 그냥 이유 없이 올랐어요? 네. 가만히 있는데 사고도 안 냈고? 네, 사고도 안 냈고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보험이 20% 정도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세게 맞았어요, 보험비가. 그러니까 차 그 브랜드마다의 별도의 할증 요율이 또 붙고. 네. 예, 요번에 그 이제 유튜브에서 그 기아 챌린지라고 해서 네. 그 뭐 몇 분 안에 그 가져갈 수 도난을 할 수 있는데. 있는 뭐 맞아요. 그런 거를 애들끼리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도난 사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어느 순간 보험 그 청구서를 받았는데 리뉴얼 할 때 네. 이게 한 400불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왜 400불 올라갔지?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에이전트가 말을 하기를 네.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도난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캘리포니아도 이런 도난이나 이런 사고 클레임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이 한 20% 정도가 올라갔어요. 자, 여기는 딱지 가격은 어떻습니까? 과속하다가 걸렸을 때 고속도로라고 그러죠. 여기서 지금 65마일이 네. 지금 스피드 리밋인데 만약에 20마일 이상으로 잡히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 친구가 티켓을 그 금액이 지금 600불 정도. 네, 5,600불 정도요. 예. 20마일 초과하면 네. 600불? 예. 근데 이게 100마일이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예, 그렇죠. 25마일이 넘어가면은 네. 이게 벌점이 2벌점이 돼요. 그러면 그 가장 낮은 벌금은 얼마야? 과속으로 낼 수 있는. 과속으로 낼 수 있는 그래도 한 그래도 400불. 네, 그 정도는 엄청 비싸네요. 엄청 비싸요. 저 그동안에 여기서 한 두세 번 걸렸는데 네. 얘기 잘해가지고 그냥 예. 보내주셨거든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다 경찰 마음이에요. 네. 경찰 마음이에요. 100마일이 넘어가면은 이제 reckless driving 같은 것도 더 애드를 할 수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변호사 사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는 미리 카메라 위치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카메라가 없어요, 여기는. 카메라는 없고. 그러니까 그 스피드건으로.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 웨이즈라고 그 자동차 웨이즈 앱. 앱 네, 있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경찰이 있다 없다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그걸 그 리포트를 해주잖아요. 구글 맵도 그 기능은 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네. 몇 분 전에 여기에 네. 경찰 있었다고 네, 리포팅함 막 네. 이렇게 뜨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스피드를 하도 티켓을 몇 번 띄워보고 네.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네. 해결하기가 보험료 올라가는 거랑 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법원을 가야 돼요. 저희가. 아, 티켓을 과속하면 네, 무조건 네, 법원 또 네, 가요? 네. 돈을 내고 끝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싸우려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감받기 위해서 그쵸. 좀 하기 위해서. 그럼 그게 이제 그러면 거의 반나절 이상 거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안전운전 해야죠. 네, 안전운전. 천천히 다녀야죠. 네. 아, 그럼 우리 다 안전운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 저는 걸린 적이 없어서. 아, 그렇구나. 아, 기름값이 생각보다 비싸졌어요. 아, 비싸졌어요. 저 그 91 넣었는데 한국이랑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느꼈거든요. 똑같다고 많이들 그렇게 하시던데. 아니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됐어요. 예. 오프 더 카메라에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무슨 정치. 정치. 네. 정치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럼 최근에 좀 급등한 거예요, 기름값이? 아니 이게 올라갔다가 엄청 더 비쌌었죠 사실. 아, 이거보다 더 비쌌어요? 네, 더 비쌌어요. 거의 6불 가까이까지도 갔고 어떤 데는 7불까지도 간 적도 있었죠. 그래도 지금은 거의 이제 5불 가까이 생각하셔도 돼요. 91은 5불 좀 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자동차 이렇게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이제 많죠. 아니 근데 차 좋아하는 사람은 기본이겠지만 원래 이제 미국에서 막 V8 엔진 같은 거 부담 없이 탈 수 있었던 게 이제- 막 물처럼 쌌던 기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 기름값이네요. 그리고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네. 출퇴근할 때 이제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 그거는 기름값에 이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거니까 자동차를. 네, 미국은 무조건 자동차를 써야 돼요. 앞에 나가서 뭐 햄버거 사러 갈 때도 가야 되고 네. 뭐 직장 갈 때는 당연한 거고 모든 게 다 자동차 중심으로 지어진 도시예요, 미국은. 그래서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면은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생활에서 고정 비용이 굉장히 좀 커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가격이. 이게 기름 가격이 이게 운전하시는 분만 아니라 이제 그 쇼핑하는 그런 저희가 소포 보낼 때 거기도 이제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배송비도 올라요? 배송비가 엄청 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0불 하던 게 뭐 좀 올라가면 뭐 30불로 될 때가 있고 또 이제 웃긴 거는 올라가면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쵸. 한번 올라가면 올리면은, 쉽게 안 내려주죠. 쉽게 안 내려요. 그러니까 기름이 내려가더라도 그 비용 그 가격은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정치적인 뭐 이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기차가 돈이 엄청 세이브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여러분. 아니에요. 전기 충전 비용은 어때요? 지금 난리 났어요. 비싸죠? 비싼 데도 비싸요. 예. 아니- 어떤 데는 가스랑 똑같아요. 제가 전기차를 혹시 이번에 빌려서 다녀볼까 하고 미리 알아봤는데 전기 충전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 바로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차는 아직까지도 좀 너무 많이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래요? 충전하는 그런 스테이션들이 아직 있기는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저희 주유를 할 때는 보통 5분 안에 거의 5분에 그렇죠. 10분 하면 주유를 하는데 이제 네. 충전은 어디 장거리 같은 데 갈 때는 한 몇십 40분, 분을 기다리니까. 40분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모되는 시간을 생각하자면은 조금 그 장거리나 이렇게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아요. 차 여러 대인데 혹시 전기차도 가지고 계세요?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예, 저는 전기차를 가려고 했다가 어떤 하이브리드 모델을? 아반떼 하이브리드. 아반떼를 네. 그러면 아반떼 N도 있고 네.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타세요? 네. 현대 직원이세요? 국뽕을 좀 심하게 맞았어요, 저 때문에. 아니 이거는 강프로님 때문에 저 때문이라. 그렇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네. 처음에 아반떼를 살까 말까 이렇게 네. 하다가 그래서 현대가 설마 이렇게 약간 그런 좀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쵸. 정원이가 나 있는 이렇게 타던데. 이렇게 타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일본 차나 이제 미국 차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가 설마 현대가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또 영상을 보고 네. 그랬는데 또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옆에서 바람을 계속 불었죠. 바람을 불었어요. 이 차 진짜 괜찮아. 그러면 예, 그쵸. 시승기 갔다 왔는데. 에이든과 제가 네. 펌프를 네. 넣었군요. 네. 아니 진짜 아셔야 될 게 이 형은 진짜 그 전까지 뼛속까지 JDM만 타던 형이었어요. 되게 JDM 그 여기 미국 자동차 씬에서 좀 많이 알아요. 마당발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차 산 게 지금 이렇게 2대 산 게 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같은 차종에서. 가격이 같은 차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에 너무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버리고 이제 딱 그 네.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현대를 네네. 봤을 때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많이 운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다 갖춰져 있어요. 현대차가 그거는 하나는 일본 차나 다른 미국 차에 비해서는 잘 그거는, 하고 있는 잘 하고 거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전 모델까지 해도 그냥 좀 그랬어요. 그 CN7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네. 그냥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부족하다, 많이 떨어진다, 뒤떨어진다 그런 게 있었는데 요번에 나오면서 아반떼 N을 타보고 괜찮네? 그리고 이제 다른 차도 눈 돌리다가 또 제가 원래 프리우스를 계속 탔었거든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네. 그래서 이제 프리우스를 새로 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옵션에 똑같은 그 성능에 그러니까 차를 보지 말고 그 가격하고 성능면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 아반떼가 만불이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적이 뭐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네. 저한테 이제 가격이나 이런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운전을 해보니까 또 그만큼 또 되게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로 다 바꿀까 이제 조금씩. 근데 전기차는 요번에 그 아이오닉 5N 네. 아니 5N이 미국에 팔리고 있나요 지금? 아니요, 아직 안 아직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오늘 어제 막 가격 나왔어요. 아 그래요? 막 가격 나왔어요. 아. 비싸긴 한데 스타링이 67,000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옵션하고 뭐 하면 거의 한 7만 중반. 한국보다는 좀 많이 비싸네요. 네. 한국에 지금 7,600인가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 트랙에 가면 트랙에 이제 가끔씩 네. 가시잖아요. 네. 가면 전기차로 달리는 분들 많이 있나요? 지금 전기차는 테슬라밖에 안 오세요. 테슬라도 근데 그러면 순정으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순정, 그러니까 테슬라 그런 이제 그 레이스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순정으로 타이어만 바꿔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 테슬라가 레이스 시리즈가 있어요? 네네. 있어요.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전기차로? 트랙은 안 타봤죠. 전기차로 트랙은 안 트랙 타봤죠. EV로 타본 적 있어요? 전기차로요? 네. 타라고 해도 안 탈 거죠. 삐. 저는 근데 달리는 자동차는 일단 무조건 무거우면 별로라고 생각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약간 자동차, 그러니까 달리는 자동차 무조건 가벼워야 된다 생각하고는 약간 올드스쿨 파거든요. 네, 네. 근데 전기차는 다 좋은데 무거워서 네. 아무리 빨라도 아직 트랙에서 타기에는 살짝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그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레이스라는 거는 우릉우릉 막 이렇게 네. 배기음이나 엔진음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거 느끼면서 이제 그 메카니컬 시프팅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이오닉 좀 해야 5에는 되는데 근데 소리 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스피커랑 듣는 거랑 네. 또 이제 이게 몸으로 느끼면서 다 이게 뭐 당연히 좋게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아이오닉 5는 아직 안 타보신 거죠? 저는 못 안 타보신 타봤어요. 거죠? 앉아보기까지만 했어요. 저희 리뷰 보셨어요? 네, 봤어요. 봤죠. 네. 아, 근데 타보시면 그게 기대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게 네. 또 한 대 사겠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일요일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해서 그랜드 캐니언 돌고 여기 와서 지금 한 2,000km 정도를 탔거든요. 네. 도로에서 4일 동안. 근데 고속도로 위에 터진 타이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타이어 데브리들이 한 1km에 하나씩 꼭 나오는데 그죠. 왜 그래요? 여기는 일단 도로가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도로 파톨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기 맞다, 때문에 그것 많더라고요. 때문에 이제 데미지가 많이 가서 터지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자동차 타이어의 그 케어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타이어도 수명이 있잖아요. 네. 뭐 몇 년 주기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제 버티다가 네. 그리고 이제 오래된 타이어를 그냥 그 트레드만 있다고 괜찮다고 타고 가다가 아 그래요? 아니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가 날씨가 좋잖아요. 네. 비가 거의 안 내려요. 요새 들어서 좀 바뀌긴 했지만 비가 안 내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 저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문화 선진국이라 그런 메인테넌스 하는 거 되게 철저하게 지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가 한국- 말씀드린 거 한국이랑 차이가 그런 것들이에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네. 오히려 지금 제가 아반떼 N을 사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파트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한국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미국보다 더 레벨이 조금 더 올라오는 수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동차 튜닝 문화가 한국이 더 아 진짜요? 전 넘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JDM 문화가 있기는 있지만 네. 차를 이제 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 퍼포먼스 위주로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해라 해서 약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뭔가 여기 미국에서 보는 한국의 튜닝 문화 중에 저런 거 되게 재밌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저런 게 좀 특이하다. 정비센터 같은 데도 가도 보면은 여기랑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한국 차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유럽 차나 이제 뭐 외제차들 이제 봐도 네. 그 정비소도 제가 이제 일부분만 본 것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접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제가 보고도 이제 아는 지인분들도 이제 한국에서 차를 만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진이나 이런 걸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보다도 오히려 더 한마디 더 깔끔하고 더 정리가 잘 되고 약간 이렇게 프로덕에 대해서 더 여기 당연히 여기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한국은 더 디테일한 걸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네, 그게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약간 그거예요.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큰 거를 뭘 잘한다고 하면은 한국 쪽은 이제 좀 디테일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한 그런. 한국 자동차는 한국 분들이 훨씬 더 잘 만져요. 그쵸? 아, 진짜? 네.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개체수가 한국에 더 많고 그러니까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동차를 튠을 하면은 사업자들이 또 벌어들이는 돈이 있으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부품들도 더 다양하고 여기는 아무래도 한국 차 가지고 아직 튜닝하는 친구들이 일본 차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네.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부품 같은 경우에도 일본 차들은 굉장히 많아요. 독일 차들이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고, 근데 한국 차들은 아직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거의 없다시피 하죠.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그 아반떼 N은 앞으로 어떻게 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야. 진화를 시킬 예정이에요? 아반떼 N을 살 때 차가 좋아서 샀고 아웃 오브 더 박스부터 너무 잘 만들어서 나온 차라 건들 게 거의 없는데 그래도 건들고 싶잖아요. 자동차 네, 튜닝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현대에서도 뭐 N 퍼포먼스 파츠나 이런 거를 뭐 더 원활히 미국에 살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안 해놔서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손쉽게 뭐 살 수 있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게 불만인데, 제 비디오에서도 그거 제가 언제 한번 요번에 올릴 거예요. 언급을 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하나 좀 사서 붙여드릴까요? 그런 거. 네, 오늘 두 분이 나온 차가 흥미로워요. 여기는 엘란트라 N을 타고 왔고 GR 코롤라를 타고 왔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빠른가요? 어떻게? 그 공도에서는 제가 코롤라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토크가 그러니까 오일 드라이브고 네. 튀어 나가는 그게 있어서 네, 네. 공도에서는 그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트랙에서는 제가 타봤는데 엘란트라인이 조금 더 저는 느낌이 그랬어요. 아직 못 타봤어요. 코롤라를 못 타봤어요. 아니 코롤라가 출력이 300마력이 넘는 300마력, 예, 그렇죠. 딱 300 정도인가요? 300마력에 270, 280 토크 정도가 돼요. 무게는 3,200파운드. 아반떼보다 조금 가볍죠. 오히려 아반떼보다 가볍고. 네네네. 저는 오히려 트랙에서 GR이 빠르고 공도에선 엘란트라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네. 뭐야 이 빠른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알겠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내가 뭘 알아. 저도 원래는 아반떼 사고 나서 코롤라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기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받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는 공도에서 타는 거는 아반떼가 보다는 코롤라가 더 편하고 더 그냥 그 차가 좀 조그마한 느낌인 걸지 모르겠어요. 해치백이라 그런가?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반떼는 조금 공도에 여기 미국 공도에서 좀 불편해요. 시야도 잘 안 보이고 뒤에가 잘 안 보이고 공감하십니까? 지금 별로 표정이 공감을 못하고 이런 차를 타면은 자동차가 불편하다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조사에서도 그러면 조금 더 소프트하게 세팅을 할까? 이러면서 차가 뉴럴되는 거예요. 네? 차가 뭐라고 해야 되지? 거세당하는 거예요. 뭐요? 네. 그래서 이보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달리려고 차는 사면은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차들은 가벼워야 되고 무조건 일반인이 타는 차가 아니니까. 그렇죠.
저도 오면서 오늘 그건 느꼈어요. 좀 이렇게 이 차도 튄다고 그래야 되나? 통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서. GR이요? 네. 그러니까 젊은층 타겟을 그러니까 퍼포먼스 위주로 만든 차라. 그죠. 사실 네. 여기서 컴포트를 찾는다는 게 그게 좀 그냥 형한테 너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미안해. 편집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이거는 장식으로 달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기에 전 정말 충실한 차인 것 같아요. 아, 머플러가 네, 세 개. 아, 맞아. 이 녀석이 이게 특징이었지. 기통당 하나씩 뽑은 건가요? 하나씩. 이 엔진은 출력을 올려도 막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 엔진이요? 네. 이미 많이 끌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400마력까지도 거뜬히 버틴다고. 400마력까지?